안녕하세요. 시니어TV 고민해결 인생상담소 상담사 김미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어려움,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을 통해서 좀 더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상담 사례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상담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계신 자리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웃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상담 사례 2개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례는 굉장히 상담센터에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표정도 어둡고 힘도 하나도 없는 여성 어르신이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면서도 끙 하는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앉으셨는데 온몸으로 나 아파 하는 라고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상담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해드렸습니다. 긴장도 푸시고 몸도 좀 따뜻해지셔서 이야기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차를 좀 내드렸더니 나 아픈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면 좀 몸이 좀 안 아플까 싶어서 왔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사한테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몸이 아프셔서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하고 기분 척도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어르신 앞에 좀 내밀었습니다. 내밀어서 지금 기분이 나쁨과 좋은 상태에서 몇 점 정도인지, 마이너스 점수인지 플러스 점수인지, 그다음에 기운 없음과 활기참 정도가 몇 점 정도인지, 그리고 우울함과 명랑함 정도가 몇 점 정도인지, 그다음에 편안함과 불편함 정도가 몇 점 정도인지, 마음과 미움과 사랑 정도, 그리고 화와 친절 정도가 몇 점에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여자 어르신의 점수는 거의 마이너스에 해당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분 나쁨과 좀 정도만 0점으로 뭐 그럭저럭이라는 정도의 점수에 해당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운 없고 아프고 우울하고 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담을 통해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드리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가운데 마음까지 아파서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상담을 저하고 잘 진행해 주신다면 좀 괜찮아지실 것 같은데 상담 진행해 볼까요? 라고 했더니 뭐 온 김에 그래 보지 라는 말씀으로 상담을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1, 2회기 동안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모습,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지를 경청하면서 주목해서 살펴보는 탐색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분의 연세는 이제 78, 78세이신데 남편과 사별하신 지 3년이 조금 지난 여자분이셨습니다. 일남 일녀를 두고 있었는데 모두 다 출가하여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 살고 계셨지만 아들이 가까이서 들락날락하면서 보살피셨고 딸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오고 전화도 자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그 중에서도 계속
호소하시기를 나는 좀 몸이 아파서 혼자 먹기도 힘들고 해먹는 것도 귀찮고 먹어도 맛이 없어 라고 해서 계속 아픈 증상으로 중점해서 상담자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셨는지를 좀 여쭈었더니 내가 좀 약골이라 젊어서부터 좀 아프기는 했다. 그런데 좀 너무 아파서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여러 큰 병원을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딱히 이 병이다라고 짚어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간 병원에서는 정신과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많이 속도 상하고 화가 나서 그때부터 병원을 안 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잘 주무시고 마음 편히 하시고 잘 먹으시라고, 그리고 좋은 것들 많이 생각하고 하시라는 말을만 계속 저한테 했습니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갔다 온 뒤로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은 그때 이후로 내가 조금 아프면 잘 보살피고 신경 쓰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꾀병이라도 앓는 것처럼 잘 보살피지도 않아서 더 섭섭하고 더 속상하고 그랬노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어떻게 그러면 밤에 잠을 좀 잘 주무시는지 좀 살펴봤더니 잠은 길게 그럭저럭 자는데 자다 깨다를 자주 반복하신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푹 잠궈가지 않고 많이 녹초가 되고 솜에 물 먹은 솜처럼 푹 처진다고 호소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혹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 것은 계시냐, 아픈 것 때문에 특별하게 운동을 하신다든가 다른 일을 활동을 하시는 거는 좀 하시고 계신지 여쭈었더니 양약은 좀 독해서 동네 한의원에 가서 기운 돋는 약, 그다음에 흑염소 탕을 좋아하시는데 흑염소 고기를 기운 없으면 가끔 먹는다. 그리고 속이 좀 많이 더부룩하고 잘 체하는데 소화제, 액체 소화제를 좀 사다 놓고 조금만 안 좋으면 드시고 기운 없으면 각성제인 드링크제를 수시로 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병원에서 딱히 증상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딱히 약을 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그나마 소화제와 드링크제는 이분에게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드시지는 마시고 몹시 좀 속이 안 좋거나 힘드시면 그때 드시는 거 어떠신지 좀 권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온 이후로 그래도 아프다고 그러면 자주 오던 자식들도 조금씩 뜸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속상하시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조금 안 올 때도 있으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속상하고 슬프다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웃에 있는 친구가 좀 권유해서 복지관에도 가끔 나가봤는데 재미는 없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모여서 그냥 수다 떨고 또 몸 움직이고 이상한 건 배우고 하는데 나는 그게 취미 없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덜 처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씩은 나가고 있노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복지관에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오면 자꾸 건강해서 잘 움직이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또 배우는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아프지 하면서 더 서럽고 더 속상해서 밤에 자주 운다고 말씀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상담하는 동안
계속 말끝마다 내가 아파서, 나는 약해서 이 말씀을 그냥 뭐 말미로 말 앞으로 계속해서 쓰시는 걸 보고 이분께서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개념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그 자아상에 맞춰서 나는 아파야 되는 사람이라고 혹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가지면서 이분의 그 병력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경청하기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마칠 즈음에 어르신의 이제 일회기 때는 충분히 당신 말씀을 하시고 이 얘기 때 또 뭐 계속 아프다는 증상과 자기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증상들을 뭐 주구장창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 말미에 제가 이분에게 좀 여쭈었습니다. 상담 후에 무엇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래도 내가 상담하기를 잘했네 라고 하실까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래도 안 아프면 덜 아프면 하고 여전히 아픔에 주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덜 아픈 생활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만드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저하고 아주 작은 계획이지만 그래도 조금 덜 아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는 약간의 호기심에 많은 섭섭함 또는 실망감이 얼굴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상담자는 약간의 아픔이 덜어지면 그것들이 좀 훈련되고 연습이 되어지면 덜 아픈 곳에 신경 쓰는 것들을 훈습되지 않을까 해서 어르신 그래도 저랑 같이 해보면 하나하나 늘어날 겁니다. 조금씩 덜 아프게 될 겁니다. 라며 하면서 상담을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예화를 하나 좀 들려줬습니다.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를 벗어나기는커녕 이 구덩이가 점점점 커지고 깊어져서 나갈 길이 점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구덩이는 팔수록 점점점 밖과 점점점 멀어지고 깊어져서 더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르신? 하고 여쭙습니다. 어르신은 글쎄 그러시더니 구덩이를 안 파야지. 구덩이를 파면 더 깊어진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 하는 것들로 혹시 어르신은 구덩이를 파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목까지 올라왔으나 그 말씀은 차마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삽질을 멈추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밖에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라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이 지나갈 때 다른 방법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삽질을 멈추는 게 최고의 방법일까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삽질을 멈춰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어르신이 말씀하시다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나도 아프다 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 같아. 그래서 어르신은 그렇게 들리셨어요? 라고 그냥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멋쩍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곱고 아파서 몸이 좀 약하시고 하시나 깨끗하시고 곱고 소녀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이 얘기 마지막으로 진행하면서 다음 주에 상담 오시기까지 제가 작은 숙제 하나 드릴 텐데 어르신 좀 어떻게 해보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숙제 주면 해야지 라면서 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께 제가 드린 숙제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또는 하루 동안 지내면서
어떨 때 조금 덜 아픈지, 하루를 뒤돌아볼 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아팠는지 덜 아팠는지 보시면서 덜 아팠던 때는 어느 때인지 한번 관찰하고 오셔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게 숙제다. 그거 뭐 해보지라고 하시면서 이 얘기 상담을 좀 마쳤습니다. 상담자는 이 얘기 상담 이후에 이분에 대한 이제 상담 진행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됐는데, 제가 1, 2회기 동안 수집하고 관찰한, 자료로 이제, 볼 때, 이분은 오랜 기간 좀 몸이, 다른 사람보다 약간의 약한 체질을 타고나셨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지는 아직은 않았으나, 마음이 좀 힘들 때 몸이 아픈 신체화 증상을 자주 나타내시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셔서 이제는 조금만 마음이 힘들면 몸이 정말로 아파오는 이 증상을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좀 추정할 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는 아픔에 주목하여 아픔에 주목하여 내가 아프다 하기보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 동안 살면서 언제가 더 아픈지를 관찰하고 그 더 아픈 것들을 조금 더 해가는 것들로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3회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3회기 차에 어르신이 좀 상담하러 오셨는데 역시 그냥 밥도 안 드신 것처럼 힘 하나도 없이 상담소를 힘없이 좀 들어 앉으시면서 또 후 하시면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상담사가 그래도 오늘 어르신 립스틱 바르셨네요 라고 분홍색 립스틱이 참 예뻐요 라고 했더니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래 우리 딸아이가 사다 준 건데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어르신 좀 화장하실 때 기분은 좀 어떠세요? 했더니 그때 좀 아픈 티 별로 안 나니까 좀 덜 나니까 기분이 좀 괜찮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좀 괜찮을 때는 어르신 몸은 그때 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모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어느 때가 좀 안 아팠는지 말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복지관에 올 때 걸어오는 길에 바람을 맞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꽃도 볼 때 잠시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몸이 약하다는 걸 좀 잊을 수 있어서 그때 좀 덜 아픈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하고 잘 맞지는 않으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때 조금 덜 아프다. 그리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좀 덜 아프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어르신 다음 주에 과제 또 하나 드릴게요. 어르신 지금 조금 기분이 좋아서 몸이 덜 아픈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복지관에 올 때 산과 꽃과 나무와 하늘이 좀 더 보이는 그런 길로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거 탄천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서 그렇게 복지관에 오가는 것들을 좀 해보겠느라고 하시면서 3회기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장점으로는 상담사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과제를 내어줄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진하고 순수한 면이 이분에게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고통에 초점하여 고통을 바라보고 있기보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그냥 두고 나에게 이로운 고통을 덜 느끼는 그 행동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훈습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상담을 좀 삼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어르신과 8회기 상담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8회기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그 어르신은 마지막에 그렇게 호소 10회기 동안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8회기 정도 될 때 마지막 부분에
내가 좀 요즘에 사람들이 내가 잘 웃는데 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기 동안 저하고 함께 지금보다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를 좀 하면서 그 2회기 상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상담을 마친 상담 사례였습니다. 2회기를 진행하는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것에 이분은 기분이 좋아져서 덜 아프다는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상담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났고 숙제를 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겼던 사례였습니다. 앞서 건강 사례와 더불어 2번째 사례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상담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곧잘 세상에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 이런 것들에게 옳다 그르다 판단을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아래 된다 안 된다 행동까지도 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일까요? 그리고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모두에게 맞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사례 같아서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어르신은 7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실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첫 마디가, 첫 성이 선생님 바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전화해도 될까요?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예, 괜찮습니다. 어떤 것들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더니 이런 상담도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좀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좀 답답하고 해서 24시간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지금 상담을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좀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속이 타고 좀 답답하고 밋밋하고 그렇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내 입에서 곰팡이가 날 것 같아 라는 말씀으로 말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음을 호소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말 뒤끝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호강에 겨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라는 말들을 꼭 가끔 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상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의 반말, 그러니까 편하신지 반말과 그다음에 약간의 존대어를 같이 섞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사는 누구나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야기를 못하면 누구나 다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라면서 공감받는 것에 좀 반응을 좀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르신이 지금 여러 사람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오는 요즘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해당하는 상담 사례는 아닐까 하고 좀 더 이분의 관계를 보는 것들로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께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조금 심심한 게 덜어지는 것
것들과 더불어 뭐가 조금 달라지면 어르신이 좀 내가 상담하길 잘했구나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나는 다른 건 괜찮고 내 자식에게 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 그 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 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줄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더니 아주 잠시 좀 숨을 크게 쉬시고 숨을 좀 대화하는 것을 좀 멈추셨습니다. 한 몇 초가 흘렀을까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굉장히 미안해.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있는데 큰아들은 대기업의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고 딸은 공무원으로 있지만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모범을 못 보여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싶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가 자기 자식에게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을 막 해주는 걸 보면 자기가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늘뿐이라고 저런가 싶어서 또 미안하기도 해서 아들 볼 낯이 없어 라는 말씀으로 줄곧 아들 얘기, 자식 얘기를 줄곧 하시면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나는 해를 주면 안 되는데 나는 도움을 주는 부모여야 되는데를 줄곧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내 자식에게는 부모로서 해야 될 노릇은 도움을 줄지언정 은연중에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또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에 너무 투철하게 좀 박혀 있으셔서 이게 왜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박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한테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친정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딸 5에 바로 내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내 남동생 아들만 위하고 우리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지도 않고 내 위에 언니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자유연애를 했다고 하찮은 지집 애들 공부시키면 아무 쓸모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학교 가는 것도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두지 않을 만큼 어머니가 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동생들은 도예지로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는 것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했고 그런 일을 좀 했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신뢰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불퉁거려도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친정아버지는 곧잘 내 말을 좀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하나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될 텐데를 이를 악물고 본인은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나는 내 자식에게는 결코 이런 일을 안 해야지. 우리 친정엄마처럼은 하지 않아야지를 이를 악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남편께서 그 장애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좀 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이를 앙다물면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일들이 자식에게 풍족하게 못해주는 결과를 좀 갖고 와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지금까지 내내 자식에게 못해준 거에 대해서 한이 박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어르신이 이렇게 자식한테 못해주는 것에 가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친정의 동생들은 할 거 다 했으면서 언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언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좀 언니 쓰면서 좀 살지, 이게 무슨 사서 고생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는 그냥
하찮게 취급하면서 잘 듣지도 않고 충고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은 어머니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라고 여쭈었더니 잘 알지, 내가 입에다 달고 하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나한테 뭘 해달라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못 해주면 가슴 아플까 봐. 그래서 그게 어르신한테는 어떤 영향이 되세요? 그랬더니 내가 또 잘못한 거지. 내가 자식한테 또 그런 뭐 그런 내색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또 나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또 하는 거지. 다 내가 잘못한 거지라고 하면서 또 다시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자책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상담 한 4회기를 넘어가면서 어르신이 한숨을 푹 쉬고 푹 쉬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 돈이 많으시면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손주 딸이, 그러니까 손녀죠. 손녀가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하는데 알아봤더니 특목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 못지않게 많다고 하던데 내가 돈이 많은 할머니면 손주, 손녀딸 특목고 가라고 돈도 대주고 그러는 할머니면 좋은데 내가 그러질 못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자식한테 손주한테 해주지도 못한다고 한숨을 푹푹 내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께서 그 자식한테 정말 이렇게 한숨을 내쉴 만큼 못 해주셨을까 싶어서 여쭸더니 자식 결혼할 때 그래도 강남권에 전세를 얻어줄 만큼은 좀 해주셨고 또 둘째 아들도 둘째 딸도 이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도 혼수도 좀 넉넉하게 좀 해주고 지장금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해주시면 뭐 아주 풍족하게 해주신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정도에서 못 해준 엄마의 역할로 보지 않을 텐데 이분께서는 유달리 이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유달리 저 자식한테 못 해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상담 시간에 상담자의 개인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제 속내를 좀 드러내면서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결혼할 때 어르신 자녀만큼 부모로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받지 않고 저희는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한테 못해줬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낳아주고 학교 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사는데 어르신 자녀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럴지도 모르지 라고 하면서도 또 내가 좀 돈이 더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또 반복하셨습니다. 자, 어르신의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못해줬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 어르신은 어디에서 이게 더 나왔을까라고 해서 혹시 어르신 주변에 어르신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라고 했더니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 큰 집 작은 집이 본인의 집보다 본인의 집도 좀 비교적 잘 사는 집이었는데 큰 집 작은 집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좀 잘 사셔서 친정엄마가 항상 큰 집 따라가는 것에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좀 보았고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아이들하고 이제 동기동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처럼 좀 하려고 그러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진다라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좀 겪으셨다. 그리고 결혼해서 돈이 좀 있어서 있는 집 아들이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뭐 시골집이고 아버지가 좀 땅이 많은 거지 자기 남편은 아버지하고 살면서 머슴같이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집, 큰 집, 이제 동서죠. 윗동서, 아랫동서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집은 자기보다 훨씬 좀 넉넉하고 좀 잘 살더라.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서 내 자식들에게 나처럼 돈 없어서 못하는 걸 물려주지 않을까 해서 이를 악물고 살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축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고, 자기가 좀 경제적 관념도 있고 좀 똘똘한 편이어서 지금 78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좀 하면서 생활비 정도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벌고 있노라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으로 손주들이 오면 뭐 얼마씩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뭐 좋은 거 사라, 입학할 때 좋은 옷 입혀라라고 주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어르신이 자식들한테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부모님 약간의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이 어르신은 친정에서의 자랄 때에 비교당했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집안과의 비교, 그리고 결혼해서 동서 간의 큰 집 작은 집 속에서 자기 집하고의 비교 속에서 조금 계속 그 비교의 관점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수준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당당거리면서 본인에게는 돈도 쓰지 않고 살아온 세월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8회기, 9회기 정도 넘어갈 쯤에 내가 많이 심심하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어르신 밖에는 외출은 언제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좀 몸이 좀 약해지고 좀 아파져서 응급실 다녀온 이후로는 그냥 집에만 있은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친척인 동기동창이 있었는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고 나서 친척 언니 한 사람하고 밖에 전화하고 수다 떨 사람이 없어서 몹시 무료한데, 몸이 좀 이렇게 더 아파지니까 밖에조차 나갈 수 없어서 그냥 베란다로 계절이 지나가는 거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좀 왔는데 그 요양보호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돈만 주는 것 같고 해서 요양보호사를 좀 보내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한테 지급하는 돈마저 아끼고 싶었던 마음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어르신이 살림하는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돕고 이야기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어르신께서 반찬을 만드시는 것들이 좀 어려울 때 같이 만들어주고, 어르신 외출을 도와주는 것들이 그 요양보호사의 할 일일 텐데, 요양보호사하고 함께 좀 밖에 좀 외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거는 내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씀드렸더니 걸어 다니는 것이 좀 휘청휘청 되고 좀 어찔어찔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르신 휠체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휠체어를 타면서까지 밖에 다니는 거 무슨 남사스럽고 창피하게, 휠체어를 타면서까지 노인네가 돌아다니는 거는 꼴상사납다, 볼상사납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상담자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휠체어를 타는 것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움일까요? 그랬더니 좀 아픈 사람들은 밖에 좀 다니지 말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집에 좀 있어주는 게 배려고 예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그 장애인들은 다 집에만 있어야 될까요?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다리가 좀 불편한 어르신들은 다 집에만 있어야 될까요? 밖에 나가 보면 그 자녀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시는 그 행복한 어르신들도 많이 보이시던데, 그 어르신들은 다 잘못된 걸까요? 그 어르신들은 다 창피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실까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들인데 나는 꼴 보기 싫더라. 횡단보도 건널 때 노인네가 길 건너다가 중간에 건너지도 못하고 막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아니 이 시간에 왜 나와서 길을 건너서 차도 못 가게 하고 저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어서 많은 사람 불편하게 하고 창피를 당할까라는 생각에 자기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르신께 그랬습니다. 어르신, 저는 좀 어르신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어르신이 지금 건강한 사람이 잘 움직이는 것들이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 건 인정을 하지만, 불편한 몸이어도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오히려 마음이 좀 건강하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생명체를 지닌 사람도 나무와 같이, 꽃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자연스러운 계절일 것 같은데 그 자연스러움이 나무나 꽃들이 쓰러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보는데 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약해지는 것들은 우리가 좀 너무나 이렇게 슬프고 속상하게 바라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례를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이 좀 들어지나요? 건강 문제, 건강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두 사례에서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각각의 행동도 다르고 나타나는 반응도 다르고 또 그거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좀 달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편안함과 불편함, 그리고 행복함과 불행, 그리고 여유로움과 분주함 이런 것도 결정되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지 않을 때가 닥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수시로 아플 시기가 좀 있습니다. 이 아픈 시기에 우리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아픔을 잘 견뎌내기도 하고 이 아픔 때문에 더 큰 마음의 고통까지 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몸이 아플지라도 마음까지 아픈 2차 아픔까지는 가져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인생길의 현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봐서 내 행복 크기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